자, 봐봐. 어려운 거 없어. 같이 보자.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경제학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거래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근데 이걸 가정한다라고 했었지. 실제로 이런 상태가 도달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실제로는 어려워요. 완전 정보 상태가 성립하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원하는 정보를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용이라는 건 여러분들 시간도 일종의 비용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 경쟁에 가까운 거 뭐 있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학원이 되게 완전 경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당연히 가깝다는 여러분들 완전 경제랑 같다라는 거 아니야. 완전 경쟁 상태랑. 자, 여러분들 그 학원 같은 것들 어때? 수강료랑 이런 거 다 오픈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왜 그 비밀인 줄 알았어?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은 학원비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와가지고 그냥 얼마로 하지? 개새끼 얼굴 보고 한 50만 원 질러볼까 이럴 줄 알았어, 준호? 이야. 토 나오는 생각하네요. 자, 다시 봐봐. 자, 완전 정보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성립하려면 이게 실제로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시간을 다 써야 되잖아. 학원비 물어보는 거 돈 나가? 아니지. 그럼 비용 안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시간도 비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더.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보 취득의 비용이 소모되므로 경제 주체들은 불완전한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각 경제 주체마다 비용 제약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취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정보 비대칭 상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할 게 뭐예요? 정보 비대칭. 어려운 거 아닙니다. 됐어요. 자, 다음. 뭐 보여줄까 이거? 그냥 필요 없어. 쉬워서. 자, 봐.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이나 상품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보 비대칭이 뭐라고 했어? 앞에서 정보의 양에 뭐가 있어? 차이가 있다. 그치? 비대칭이 있다. 그치, 지희야? 그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도 있지만 뭐 어떤 쪽도 있어, 지희야? 그치? 적게 가진 쪽도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하려던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즉 고객의 위험 수준을 알기 어렵다까지. 자, 요거 가지고 먼저 이해를 해보자. 애기들, 보험사가 반지훈을 잘 알까 모를까? 모르겠지. 자, 하준이가 보험사야. 자, 선생님 보험 가입하려고 왔어. 근데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자, 선생님이 고위험군일 수도 있고 저위험군일 수도 있겠지. 선생님 맨날 담배 피우고 술 처마시고 그리고 운전 같은 것도 술 먹고 운전하는 걸 즐겨. 그리고 운전할 때 선생님 120 안 넘으면은 운전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180씩 달려. 선생님 어때? 받아주고 싶어? 보험은 언제 보험사가 돈을 언제 잃어? 사고 났을 때 잃는 거지. 그치?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준이가 알아볼라?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보 비대칭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 있죠. 그치? 자, 다시 한번.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할 그 고객의 위험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치? 자, 더.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한 쪽은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자, 다시 한번. 역선택. 자, 역선택이라는 건 뭐래? 그 아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경제 주체가 정보를 많이 가진 경제 주체 중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현상이다까지. 자, 그럼 재훈이 어때? 고위험군이 아니야. 걔 고위험군이죠. 그치? 근데 은비는 어때? 은비 얼굴 보니까 담배는 좀 피울 것 같지만 운전은 얌전하게 할 것 같아. 알겠어? 우리 아린이는 어때? 생긴 거 보니까 술, 담배 다 안 하고 운전도 얌전하게 잘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험사 입장에서 누구랑 거래를 해야 돼? 그렇지, 아린이랑 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봐봐. 누가 고위험군인지를 몰라서 그냥 얘네들 다 평균을 내보니까 한 보험사에서 보험비 600 정도를 받아야 돼. 근데 실제로 이 600 정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때문에 그래.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이 한 400 정도 먹고 은비가 씨발 숫자 나오니까 힘드네. 150? 아니, 평균이 아니고 총비용으로 치자. 총비용. 자, 총비용이 이 정도야. 근데 선생님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어. 근데 봐봐. 아린이는 사고가 발생해서 이걸 얻어갈 확률이 어때? 굉장히 적지. 그럼 은비도 지금 어때? 이 정도 낼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근데 재훈이는 어때요? 총비용이 지금 얘를 지금 3빵 하면은 씨발 맞지? 200씩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은비랑 아린이는 자기들 입장에서 이거 어때? 보험금을 수령해가지고 이득을 볼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되지. 근데 누구는 어때? 재훈이는 어때? 야, 씨발 뒤졌어 하면서 막 존나 이제 야, 나 뒤지든 말든 이제 막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술 먹고 운전하고 막 다 하겠죠? 그럼 어때? 나는 딱 이득 볼 수 있는 환경이잖아. 그러면 은비랑 아린이랑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보험 가입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결국 선생님만 200만 원 내놓고 400만 원어치 받아가는 거야.
그럼 보험사 입장에 손해 봐 안 봐? 보겠지. 이게 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다, 그쵸? 자, 더 보험회사가 고객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평균적인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높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낮게 된다. 자, 봐봐. 은비랑 아린이는 어떤 사람들이야?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들. 그러니까 보험료가 어때? 자기들이 낼 보험료가 너무 높다라고 여기겠죠. 그러니까 탈출을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어때? 고위험군에서는 이 정도는 낼만하지, 재밌겠다 하면서 내겠죠. 그치? 그게 선생님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 결과 보험회사는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에 직면하게 되어 원래 예상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결국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하면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요 정도 가지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알겠어? 얼굴 보니까 장호 이 새끼도 상당해 보여. 장호는 얼마 정도? 한 800 정도. 그럼 장호 어때? 이야 재밌겠다 하면서 또 들어오지.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레이싱 해야지. 그래 안 그래? 술 먹고 레이싱 해야 재밌잖아.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선생님이랑 장호 같은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고 착한 애들이 다 나가는 거야. 그럼 보험사 어떻게 되겠어? 망하는 거지. 뭐 때문에? 때문에 손해봐서. 그렇지. 손해봐서도 맞는데 이 글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 이런 문제를 역선택 문제에 빠져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좋아요. 앞자리든 뒷자리든 자는 건 똑같은 건데, 그치? 우리 당연히 딴 생각한 거지 잔 거 아니고, 좋아요. 자는 것보단 낫지. 자, 다음 봐봐. 자, 시장 참가자들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자, 여기 봐봐.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텐데, 자, 주체 확인을 잘해야 돼. 주체 확인. 그러니까 정보가 적은 쪽이 어떤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정보가 많은 쪽이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 어떤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를 잘 확인하면서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얘들아. 오랜만에 오니까 힘드니? 뒤질래? 참고 들어. 자,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좀만 힘내. 정보가 많은 쪽도 있고 적은 쪽도 있었죠? 자, 아까 보험 계약 이 상황에서 봐봐. 정보가 많은 쪽이 누구야? 그렇지, 고객들. 선생님을 비롯한 고객들. 그렇지, 정보가 없는 쪽은? 그렇지, 보험사. 여러분들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남학생들은 다 뭐 해야 돼? 대부분의 경우에 취직하기 그렇지, 보험도 가입하겠지만 니네 취직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자, 선생님이 회사 사장님이야. 여기 보니까 좀 답답해 보이네. 자, 장호야. 선생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올만할 것 같아, 스스로가? 난 조쏘니까. 그치?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선생님 조쏘니까 그냥 장호가 알아서 선택하겠지. 그럼 선생님 같은 조쏘에 여러분들 같은 훌륭한 인재 올까 안 올까? 안 오죠. 근데 이재용 회장님 삼성 하면 좀 하이닉스로 갈게요. 자, 해도 되겠지? 아니 삼성 하지 말래. 네, 삼성 얘기하면 여러분들 부모님 삼성 근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갖고 삼성 빼고. 자, 애기들 하이닉스 어때? 좋아 안 좋아? 좋지. 그치? 하이닉스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여러분들 근데 얼굴 보니까 하이닉스 갈 상은 아니에요. 하이닉스 앞에서 음식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이닉스 본사 들어가서 일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봐봐. 하이닉스 사장님 와가지고 여러분들 쓱 보더니 이 새끼 씨발 면상 보니까 딱 능력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그 취업의 시장에서 취업도 일종의 시장이잖아. 취업 시장에서 정보가 많은 쪽은 누구야? 그렇지, 누구들이지? 지원자들이지. 그치? 그럼 회사 입장에서 뭐가 부족해? 그렇지, 정보가 부족한 쪽인 거야. 알겠어? 자,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봐봐. 첫 번째로 신호 발송 봐봐. 신호 발송. 자,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자신의 또는 상품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는 행위다. 자, 신호 발송은 여러분들 누가 하는 거래? 주체가 누구예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하는 거야. 자, 체크해놔. 요것만 해놓으면 여러분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봅시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학위, 자격증, 시험 성적 등의 교육 수준은 개인의 생산성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할 수 있다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 그냥 학위라든지 자격증이 사실 실제로는 아닌데 학위나 자격증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자. 자, 선생님이 구구단도 못 됐어. 선생님 8인지 10인지 씨발 존나 헷갈려요. 그 정도의 인재야. 자, 준호야 회사 차렸는데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33은 8 이러고 있는데 뽑아줄래 안 뽑아줄래? 존나 뽑기 싫지. 그치? 아마 선생님 높은 확률로 대학교 나왔을까 못 나왔을까?
못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옆에서 우리 수민이가 3, 3은 9 이렇게 좀 야무진 표정으로 딱 외쳐. 뽑고 싶어 안 뽑고 싶어? 그래도 안 뽑아? 뽑아야지 빨갱이 같은 놈아. 뽑아야 돼요. 3, 3은 9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걸 해냈잖아. 수민이 높은 확률로 어땠을 것 같아? 대학교 졸업 잘했을 것 같지. 그러니까 둘 중에서 누가 더 생산성이 높아 보여? 그치, 수민이가 좀 더 생산성이 높아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 둘이 이렇게 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누가 3, 3은 8려고 외칠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까봐야지 아는 거야. 근데 매번 테스트를 하는 것도 또 어때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가 학위나 자격증 같은 게 자기의 능력, 생산성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이랑 수민이랑 경쟁을 해. 그럼 수민이 입장에서 어때? 불쾌해 안 불쾌해? 불쾌하죠. 3, 3은 8, 12지라고 있는 새끼랑 3, 3은 9인 대학 나온 나랑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수민이는 선생님 앞살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저 생산성 높아요. 저 고지능입니다 하면서 대학 학위를 딱 내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 구구단 인증 막 이런 거 내는 거지. 저는 구구단도 잘 외워요 하면서 구구단 인증표 이런 거 내. 그럼 어때? 시험 같은 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끝인 거예요. 그렇게. 알겠어? 그래서 나한테 정보가 많을 때 내가 우수한 인재입니다를 알리는 게 뭐야? 그게 뭐예요? 신호 발송. 알겠어? 요거 이해돼? 자, 여러분들 차를 사러 갔어. 중고차 시장에. 자, 중고차에 초롱이 형아들 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막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죠. 여러분들 차 보면 뭐 알아요? 외관 보면은 앞에 본네트 까봤죠. 여러분들 보면 쓱 보면서 뭐지? 하면서 그냥 올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무 정보도 없어요. 그치? 자, 선생님이 저기 중고차 파는 사람이고 수민이도 중고차 파는 사람이야. 그래서 선생님 매물은 구대기야. 곧 있으면은 한 달 정도 더 타면 내 거 차 부셔질 것 같아. 그냥 부셔지는 게 아니라 폭발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 돼요. 근데 딱 지희가 온 거야. 아, 선생님 옛날 생각이 났어. 아, 우리 지희가 선생님 수업하는데 딴 생각 존나 했었지. 거기 이렇게 하고 지희 주특기 이걸 뭐라고 부르면 저 딴 생각 안 했는데요. 저 잘못 없는데요. 너요 너. 너. 지희가 딱 와가지고 내 거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냅다 팔아 넘겨야지. 그치? 아 좋다 하면서 팔아 넘기겠지. 근데 수민이가 옆에서 보다가 어때? 존나 열받지? 이거 곧 있으면 수민이는 알아. 이 정도 차면은 한 달 뒤에 터진다는 거. 근데 수민이는 자기 차에 자부심이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좋은 매물이야. 내 거 뭐도 저기 상품도 있잖아. 상품. 그러니까 개인 내 자격 말고도 상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민이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냐면 내 차가 멀쩡한 차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 1년 내에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나면 내가 전액 환불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지 입장에서 그냥 사세요 하면서 주먹 이렇게 들이미는 선생님이랑 1년 동안 보장해 줄게 라고 하는 수민이 중에서 뭐 사고 싶어? 그 수민이 거 사겠죠. 그런 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신호 발송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누가 해야 돼? 신호 발송은 정보가 많은 쪽이 하는 거야. 알겠어요? 됐어? 자, 다시. 자, 그래서 고용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구직자를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 그렇지 않은 구직자를 생산성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한다면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는 높은 교육 수준이라는 신호로 자신의 생산성을 알리고 높은 임금을 받을 유인이 있다. 그러니까 슬프지만 여러분들 대학교 잘 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선생님 봐봐. 선생님 이제 그냥 학교 나오니까 어때? 너는 생산성이 낮을 것이야 하면서 선생님 막 여기저기서 쫓겨나고 그랬어요. 오가 아니야. 씨발 니네 미래야. 특히 좋은데 나와도 문과, 아 이 새끼는 생산성이 낮군. 그냥 문과라는 것 자체가 경영학과 생산성이 낮군. 알겠죠? 자, 그래요. 하여튼 다시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들 생산성을 알리고 임금을 높게 받아야지. 그러니까 막 어때? 자기 어디 좋은데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할 때 자기 거를 증명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릴 수가 있겠지 쉽게. 자, 그래서 이처럼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비용을 들여 신호를 보내고. 자, 여기서 얘들아 잘 봐. 여기서 비용을 들인다라는 게 뭐냐면 학위의 상황에서는 4년 동안 대학교 가는 거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 뒤에 내용이랑 연결되고 이게 문제에도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좀 더 저 베이스 좀 깔아주면,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신호를 보낸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대학교 졸업하는 것도 비용 드는 일이야 안 드는 일이야?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죠. 등록금 내야 되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버스비부터 생활비 다 내야 되잖아. 그리고 시간도 몇 년이나 필요해. 대학은 일반적으로 4년 정도 필요하잖아요. 졸업할 때. 그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신호를 갖추고 그걸 남들한테 보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정보가 부족한 쪽은 이 신호를 관찰하여 상대방의 특성을 추론하여 거래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선택을 변경할 요인이 없는 상태가 성립된다. 자, 다시 정보가 부족한 쪽이 누구야? 아까 구직시장에서 이야기하면
그치, 회사 고용주 입장인 거죠. 자, 그래서 고용주가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대학교 졸업장을 낸 여러분들을 선택하면 어때? 생산성이 높은 사람을 그대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이해돼? 자, 더 가볼게. 자, 이를 신호발송 균형이라고 한다. 이때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발송 비용이 낮아야 된다. 자, 요게 여러분들 문제로 나온 부분이에요. 문제로 나온 부분. 여기가 아마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자, 선생님 설명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숨겨진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구직 시장에서 생산성 정도로 생각을 할 거야. 생산성 정도. 알겠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선생님 그냥 수업을 위해서 단순화해서 설명할게. 단순화해서. 자, 4년제 대학까지 다 나온 사람들 어때? 말 잘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어느 정도 알아들을 것 같지? 3, 3은 8 이러고 있는 선생님은 어때? 대학 안 나왔어. 선생님은 고등학교도 안 갔어. 중졸이야, 중졸. 중졸이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수업을 위해서 편견 가지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씨발 무서워 죽겠네. 뭐 올리면은 개새끼들 득달같이 잘 들어갖고. 자, 다시 선생님 중졸이야. 선생님 3, 3은 8, 3, 3은 10 이러고 있어. 선생님 고등학교를 못 간 거야. 안 간 게 아니라.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면 복장 터질까 안 터질까? 터질 수 있겠지. 그럼 회사 입장에 선생님 뽑고 싶어 안 뽑고 싶어? 안 뽑고 싶은 거야.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의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지능 자체가 낮아가지고 고등학교에 못 갔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내 지능 자체가 낮아. 그럼 4년제 대학 나온 여러분들이랑 경쟁하기 힘들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가는 대학교를 선생님은 가기가 어떨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호를 내가 따라서 그 신호를 갖추기에 나한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야 그 신호가 의미가 있는 거야. 다시 볼게요. 자, 뭐야? 자, 그냥 뭐야 왜 근데? 다시 돌아올게. 자, 얘들아 생각해보자. 자, 똑같이 다 대학을 나왔어. 근데 선생님이 대학교를 새로 세웠어. 재훈대. 자, 재훈대 입결 어떻게 되냐면 999. 999 맞으면 올 수 있어요. 10등급은 안 돼. 거긴 너무 선 넘었어. 10등급은 안 되는데 999면 올 수 있어요. 우리 학교. 999 정도면. 만약에 777, 888 이 정도면 그냥 장학금 줘. 근데 10등급은 안 돼. 10등급 못 오고 그냥 9등급까지는 올 수가 있어. 자, 선생님이 차린 재훈대 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존나 쉽죠. 그치? 근데 재훈대에 올 만한 애들이 서울대 가는 건 어떨까? 쉽지가 않겠지. 그러니까 그 서울대를 재훈대에 와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친구들은 서울대 어쩌면 10년을 해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서울대 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호를 걔네들이 재훈대 친구들이 그걸 카피를 하려면 어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비용이라는 건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들어간다 했었지. 자, 그거 가지고 요 내용 다시 볼 거야. 가령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일수록 학위나 자격증 등 일정한 교육 수준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교육 비용이 낮아야 그러한 교육 수준이 구직자의 생산성을 구분하는 유효한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자, 봐봐. 똑똑한 사람들, 아마도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생산성도 높고 일도 잘한다라고 그냥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런 애들은 서울대 가는 거 어때? 어느 정도 노력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대충 100시간 정도 공부해서 서울대 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치자. 근데 재훈대에 와야만 하는 친구들은 100시간 하면 서울대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그러니까 그 수준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교육 비용이 똑똑한 사람한테는 적지만 똑똑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때야 돼? 비용이 엄청. 그치, 크게 다가와야 이 교육 수준이 구직자의 생산성을 구분하는 유효한 신호가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여러분들 혹시 한능검 있는 사람? 한능검. 한국사 능력. 그치. 이건 니네 보통 안 하니까. 보통 안 하니까. 그럼 니네 있는 거 뭐 있어? 자격증? 신분증은 있죠? 신분증. 여러분들 신분증 따는데 어려웠어요? 여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자, 여러분들 신분증 따는 거 쉬워 어려워? 신분증 없어? 니네 나오지 않았어? 고2 때 나온다며. 불법 체류 중이야. 얘들아, 선생님 옛날에 취직도 좀 해봤어, 취준을. 한능검은 여러분들 그냥 정말 기본이야. 한능검이랑 그 커말, 그리고 그 토익 점수. 토익 700점이면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그 영어로 한 지금 절대평가에서 3등급 정도?
3등급 정도면 토익 700점 이거 씨발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충 그래. 한 700점 정도면은 3등급 정도랑 비슷해. 자, 여러분들 영어 그러니까 상처받으면 안 돼. 영어 3등급이 진짜 뒤지게 해도 난 절대 안 된다라는 친구는 사실 많진 않을 거야. 뒤지게 안 했으니까 3등급 미만이 나오는 거지. 솔직히 영어 요즘 그렇게 빡세지 않잖아. 그럼 4등급으로 갈게요. 4등급 상처받지 않게. 아무도 5등급으로 갑니다. 5등급. 자, 영어 5등급 받을 수 있어. 예은이 왜 입술 첫 튀어나왔어? 어디까지 낮춰줘야지 입술 들어갈 거야? 그럼 9등급으로 갑니다. 9등급. 자, 영어 8등급. 영어 8등급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지. 그것도 어렵지.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렵네. 그렇지. 하지만 여러분들 영어 8등급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영어 8등급 인증서는 여러분들 얘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는 구분하는 그 수단이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왜?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 멍청한 애들도 똑똑한 애들도 그 영어 8등급을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어때? 낮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벽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했는데 이해 안 되면 이 지문이 여러분들의 지문이 아닌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자, 더. 상품 시장에서 기업들이 보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신호 발송의 예의다. 선생님이 아까 수민이가 뭐 해준다 했었어? 중고차 팔 때 1년 보장. 그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어때요? 보증기간 제공하는 것도 정보가 많은 쪽이 우리 매물 좋은 매물이에요 라고 하는 신호 발송의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요? 자, 더. 이는 소비자들에게 상품 품질에 대한 신호로 작용하고 품질이 낮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하면 높은 보증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신호를 모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한 것은 자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신호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다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뭐 한 거야? 지민아 뭐 했어 우리? 신호가 많은 쪽이 하는 뭐? 신호 발송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다음. 다 끝났어. 자, 한편 정보가 부족한 쪽은 자 이번엔 주체가 달라졌어. 지희야 신호 발송은 누가 한다 했어? 그렇지. 정보가 많은 쪽. 근데 이번에는 뭘로 바뀌었어? 정보가 부족한 쪽으로 바뀌었어요.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래? 선별.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선별이니 신호 발송이니 요거 둘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일단 뭐부터 보면 돼. 그냥 정보가 많은 쪽이 하는 건지 정보가 적은 쪽이 하는 건지를 먼저 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그치? 자, 보자. 자, 선별을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선별이란 정보가 부족한 쪽이 정보가 많은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이 숨겨진 특성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여기 사례 나와 있는 거 좀 생각해 볼게. 자, 우리 하준이 담배 피워요 안 피워요? 그치, 안 피지. 하준이 같은 애들은 폐암 발병 그 확률이 어떨까? 상대적으로 낮겠지. 그러면 돈 더 내고 폐암 생겼을 때 돈 많이 주는 거 가입할래? 돈 덜 내고 보장 적은 거 가입할래? 그렇지. 돈 덜 내고 보장 적은 거 가입하는 돼. 선생님 반면 어떨까요? 담배를 씨발 입에 물고 살아요 선생님은. 그럼 선생님 폐암 발병률이 어떨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3배 4배 정도 높아요. 3배 4배 정도 높다라는 건 여러분들 중에서도 담배 안 피우는데 걸린 놈들이 한둘씩 있다는 거야. 억울하겠지 현지. 그럼 억울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돼? 담배를 피워버리면 돼요. 담배를 피우면 걸릴 게 왔구나. 안 피다 걸렸으면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 들잖아. 선생님 적어도 내가 왜라는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올 게 왔구나. 구라예요. 안 돼요 안 돼. 자, 다시 돌아와.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때? 나는 돈을 좀 더 내더라도 보장을 세게 받을 수 있는 걸 선택할 확률이 높겠지. 그러면 정보가 적은 보험사 입장에서 어떤 새끼가 고위험군인지 어떤 새끼가 저위험군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하준이는 돈 덜 내고 보장 적은 거 선택할 거잖아. 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떠니까? 건강하니까. 근데 선생님은 돈을 더 내더라도 뭐 할 거예요? 보장이 좋은 걸 선택하겠지. 왜? 건강이 안 좋은 걸 아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쪽에서 어때? 정보가 부족한 쪽으로 내 정보를 흘려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야. 우리 효주 불쌍해 죽겠네 그냥. 힘내. 거의 다 끝났어. 알겠어? 자, 그래서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설계하여 고객이 자신의 위험 수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그 예인데, 예를 들어 하준이 같은 친구들은 보험료가 낮은 대신에 보장되는 보험금도 낮은 상품을 선택하고,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높은 대신 보험금도 높은 상품을 선택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자, 신호발송 선별 외의 역선택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평판 구축이 있다. 마지막이에요. 다 끝났어요.
자, 반복적인 거래 상황에서 품질이 좋은 상품의 공급자는 좋은 평판을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특성을 알릴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리뷰 시스템, 평점 제도 이런 것들은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쵸? 여러분들 배민에서 뭐 시킬 때 별점 봐요, 안 봐요? 보죠. 그치? 별점 5점짜리 먹을래? 1점짜리 먹을래? 그치? 5점짜리 먹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게 다 뭐야? 평판 구축을 잘해서 리뷰 좋은 것들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는 거야. 내가 시키기 전에는 맛있을지 없을지 알아볼라? 모르죠. 정보가 더 많은 쪽이 누구야? 가게 쪽이 정보가 더 많은 거고 나는 정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내가 그 평판을 보고나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자, 그래서 정보기술의 발달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의 발전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나연이 잘 잤어? 모기가 물었을 수도 있어. 조심해. 알겠죠?